안녕하세요. 2023년 대학 정보공시 수시공시 입력 방법 안내 연수를 맡은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 이지연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수시공시 항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항목별 주요 FAQ와 지난 연수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수시공시 최종 제출과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1가, 3가 1, 3가 2, 9가 2, 10가, 14가, 14다, 14자 1, 14자 2이며 수시 항목의 공시 연속성을 높이고 대학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도별 연속성 있는 수시 항목의 데이터를 차년도 이관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관 항목은 1가, 10가, 14가, 14다, 14자 1, 14자 2며 3가 1, 3가 2, 9가 2 항목은 비이관 항목으로 매년 새롭게 공시하셔야 합니다.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의 경우 이관 항목이지만 재심의 중을 포함하여 미이행 것만 이관되므로 이행 완료 등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분연도부터 모두 진행경과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 모두 수정하셔야 됩니다. 14자 2 대학 평가 인증 현황의 경우 인증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만 이관되므로 인증 당해 연도에 종료될 경우 당해 연도까지는 해당 인증 현황을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공시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개정 사항이 발생하면 개정 후 30일 이내에 대학 알림이 입력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에 오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개정 후 한 달이 아니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시어 30일 이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오픈 요청 글 작성 후에는 반드시 답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력 후 반드시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최종 확인 완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 후 30일 이내 공시를 누락하셨을 경우 정정 요청 공문을 통하여 공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정 요청 방법은 대학 알림이 입력 시스템 공통 게시판 공지사항 809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공시 항목 입력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 학교 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가 학교 규칙 관련 항목은 학교 규칙과 연구윤리 규정을 상시적으로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1가 항목의 공시 기준일을 학칙에 명시된 최종 개정본의 개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 합니다. 따라서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을 통해 오픈 요청하셔서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가 항목은 2022년부터 학교 규칙과 연구윤리 규정만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복수인 경우 가장 최근 시행일을 장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학칙을 공시하는 경우 최신 학칙이 공시될 수 있도록 이전 자료를 누적하여 공시하시지 마시고 삭제 후 최신 개정본만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경우 개정일과 시행일 모두 동일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원된 대학원은 재적 학생 관리를 위해 존치가 되는 경우에는 학칙만 공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 대학원 학칙의 경우 일반, 특수, 전문 대학원 모두 하나의 학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통합 공시가 가능한가요? 한 개 학칙으로 모든 대학원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대표 대학원을 지정하여 학칙을 공시하고 다른 대학원의 경우 비고란에 일반 대학원의 통합 공시 등으로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비고의 통합 공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미공시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2학기에 대학원이 신설되는데 학칙을 어떻게 공시하여야 할까요? 2학기에 신설되는 대학원의 경우 먼저 하반기 교육편제단위 조사에 신설 대학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조사 종료 이후 대학 정보 공시로 대학원 정보가 이관되면서 수시 항목 접수가 가능해지며 요청지에 2023년 2학기 신설 대학원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확인 후 공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3가 1. 신입생 모집 요강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요강 항목은
모집 요강이 최초에 확정되거나 변경되면 학교 규칙과 같이 상시 공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모집 요강의 확정일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이며 변경 시에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공시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모집 예정인 사항은 모두 공시하셔야 하며 현재 모집 요강 항목은 외국인 전형이나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 과정,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특별 전형 등 모든 모집 요강을 공시해야 합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이 끝난 뒤 진행하는 추가 모집 요강은 작년부터 미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학원은 정기 및 후기 모집으로 나눠서 공시하고 2차부터 추가 모집 요강으로 봄으로 공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초 대학원이 신설되어 모집 요강을 공시해야 하는 경우 오픈 요청 시 개정일은 오픈일 혹은 대학원 신설 오픈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준연도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신 기준연도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조사연도는 조사 및 공시하는 연도를 뜻하고 기준연도는 확정된 모집 요강의 학년을 뜻합니다. 따라서 23년도에 24년도에 모집 요강을 공시하는 경우 조사연도는 2023년이지만 기준연도는 2024년으로 수정 후 공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하여 현재 공시 중이나 요강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어 재공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집 요강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시 항목 접수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이 2023년에 확정되거나 또는 2024년에 확정되는 경우 어느 조사년도 기준에 맞춰 공시해야 하나요? 모집 요강의 모집 학년도에 관계없이 요강이 확정되는 연도의 기준에 맞춰 공시하셔야 합니다. 2023년 12월 30일에 확정된 모집 요강은 조사년도 2023년, 2024년 1월 2일에 확정된 모집 요강은 조사년도 2024년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9가2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등심의 회의록은 모든 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하므로 등록금 책정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의 자료를 모두 공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누적하여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공시 시 등록금에 해당 없는 예결선에 대한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모두 공시하셔야 하며 등록금 회의록은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내용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대학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심의 회의록의 경우 자료 기준연도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개최한 회의의 회의록을 공시합니다. 즉 2023학년도에 등심의 회의를 2022년 12월 22일에 개최한 경우 2023년에 공시하는 것이 아닌 확정된 연도인 2022년에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2023학년도 2차 등심의 회의를 2023년 1월 22일에 개최했다면 확정된 연도인 2023년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는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 행정처분위원회 결과로 처분받은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으로 감사 구분과 지적 검명, 지적 내용, 처분 사항과 진행 경과,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시장 명령에 따른 이행 여부와 관련 없이 행정처분 및 감사원, 교육부 등 감사에 따른 시장 명령을 포함한 모든 지적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지적 검명 및 지적 내용, 처분 내용을 1차 공시하고 조치 결과를 추가 공시해야 합니다. 감사 주체가 감사원인 경우와 교육부 감사관실인 감사총괄 담당관과 반부패 청렴 담당관, 사학감사 담당관인 경우에 모두 해당되며 감사에 의한 시장명령이 아닌 실태점검, 현장점검 등으로 인한 시장명령의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 사항은 감사 처분 결과 공문 수신일 또는 재심의 신청 결과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추후 조치 완료 후에는
조치 결과 공문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위원회 결과의 경우 확정 통보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재심의 중인 건을 포함한 미이행 건은 감사처분 이행 연도까지 계속 공시하셔야 하므로 이전 연도에 처분받은 위반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처분받아 2023년에 조치 완료한 경우 처분 내용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 내용을 계속 공시해야 하고 미이행 건이 조치 완료되면 2021년부터 2023년에 공시한 내용의 진행 결과,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 모두 수정하여 완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 소속의 기타 시설 및 개인에 관한 처분 사항일지라도 공시하고 제재 예고의 경우 예고 사실을 기재하며 향후 제재 예고가 취소될 경우 해당 내용 삭제 후 수정 공시하셔야 합니다. 10가 항목의 경우 경중에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모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지 조치 사항도 공시해야 합니다. 현지 조치 사항 공지 시 공문 수신일을 기준일로 보고 30일 이내 공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처분 사항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 공시하려고 할 때 처분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일은 최초 처분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법인 소속의 기타 시설 및 개인에 관한 처분에 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법인 소속의 기타 시설 및 개인의 범위는 대학 학사 운영과 관련된 시설과 그 시설의 산하기관인 개인까지 포함됩니다. 14가 정관. 법인 정관은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사항은 이사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관부처의 별도 승인일이 개정일 또는 시행일이 아닙니다. 단, 국립대 법인, 특별법인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부처장의 인가받은 날을 개정일로 봅니다. 교육부에서 정관을 시정 조치한 경우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 후 다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사회 의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에 오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다 법인의 임원 현황. 법인의 임원 현황은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해야 합니다. 이 변동일은 소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관련 공문에 명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이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공시하시면 됩니다. 소관부처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우선 삭제하고 승인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을 통해 오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중 임원이 면직된 경우 면직은 소관부처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일 기준 30일 이내 오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기 중 임원이 사임하였으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사임일 이길 기준 30일 이내 오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 중 한 명이 이사장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사에서는 삭제하고 이사장에서만 공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간은 이사 때부터가 아닌 이사장의 임기 기간으로만 공시하시면 되고 이사장의 임기 후 이사의 임기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사로 재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의 이사장 임기가 만료된 후 이사 임기가 남아있다면 기존 이사 임기 기간인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 대학 자체평가 결과. 대학 자체평가 결과의 경우 자체평가 보고서 확정일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하면 되며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제출 보고서로 가름할 경우 제출 보고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학부별, 대학원별 각각 공시하셔야 하고 대학원 자체평가의 경우 모든 대학원이 개별적으로 자체평가 실시하여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학원별 자체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통합평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체평가의 기준 연도는 확정된 자체평가 보고서의 분석 대상 연도입니다. 즉,
2023년에 확정된 2022학년도 자체평가 보고서의 경우 조사 연도는 2023년이지만 기준 연도는 2022년으로 수정 후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제출 보고서는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연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대학의 경우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 보고서는 대학 자체평가로 인정됩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제출 보고서로 학부와 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를 모두 가름할 수 있나요? 만약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제출 보고서에 학부와 대학원 자체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자격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 보고서로 공시를 가름할 수 있나요? 대학 기관 평가 인증 자격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 보고서도 14자 1 항목의 공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의 평가 분석 연도가 단연도라면 기준 연도는 언제로 입력해야 하나요?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 연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4자 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은 기관 인증 평가와 교육부 인정기관에서 인증받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증 현황을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학문 분야는 간호학과, 건축학, 경영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보건의료 정보관리학, 약학이 있으며 이 이외에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된 인증 현황 중 시작일 변동이 없는 경우, 즉 연장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는 공문 수신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인증으로 이의 신청할 경우 조건부 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공문에 명시된 인증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먼저 공시 후 추후 인증 결과에 따라 수정 공시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당해 연도에 종료될 경우 당해 연도까지는 해당 인증 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차년도에는 이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자로 인증 현황이 종료될 경우 2023년 말까지는 계속 공시해야 하며 2024년으로는 자동 이관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인정기관은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며 이외 기관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경우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공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보건의료 정보관리학, 약학 분야 프로그램만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과명만 변경되고 인증 분야, 프로그램명, 인정기관, 유효기간이 동일한 경우 갱신된 인증 현황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하시고 이때 학과명은 과거명으로 공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요 질문입니다. 대학원에서 받은 평가 인증 현황도 공시해야 하나요? 해당 항목의 경우 학부만 공시 대상입니다. 가령 경영학 교육 인증을 학부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에 걸쳐 3개를 받았을 경우 학부 1개만 입력합니다. 다음은 수시공시 최종 제출입니다. 수시공시 최종 제출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대학 정보공시 업무관리 지침 11조에 의거하여 월별 공시 외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공문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수시공시의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한 번 최종 제출 공문을 받고 있으며 반드시 최종 확인 완료 마감 후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제출과 별개로 항목 개정 시에 30일 이내 입력 시스템 수시 항목 적수 게시판에 오픈 요청해 주셔야 하며 오픈 신청은 항시 가능합니다. 수시 공시 최종 제출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제출 공문에는 총장 직인이 꼭 포함된 공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 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 접속 후 대학 정보공시 관리, 공시 자료 제출 관리에서 첫 번째, 공문 작성 탭을 통해 저장 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공문 제출 탭을 통해 조사연도 확인 후 수시 1차 공문을 업로드해 주시면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또한 공문 제출은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공문 미탑재 시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수시공시 이관입니다. 이관 작업은 수시 항목의 공시 연속성을 높이고 대학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도별 연속성 있는 수시 항목의 데이터를 차년도 이관 공시하고 있으나 비이관 항목의 경우 매년 새롭게 공시하셔야 합니다. 이관 항목에는 1가, 10가, 14가, 14나, 14자1, 14자2가 있고 비이관 항목으로는 3가 1, 3가 2, 9가 2가 있습니다. 이관 작업 또한 매년 1월에 한 번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공시센터에서 이관 일정을 안내하고 수시 오픈 처리 마감과 최종 확인 완료 마감 후 이관이 진행되며 이관이 모두 끝나면 오픈이 재개됩니다. 이관 작업은 반드시 최종 확인 완료를 해야만 정상 이관 처리가 가능하며 최종 확인 완료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업무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시 항목 오픈 신청은 항시 가능하나 차년도 게시판 생성 중에는 수시 항목 오픈 신청이 불가합니다. 게시판 생성은 약 하루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시 공시 2차 항목은 이관 대상이 아닌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년도 게시판 생성을 제외하고 수시 항목 오픈 요청은 상시 가능하며 개정 사항이 발생될 시 30일 이내 오픈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30일 이내란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에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30일을 선정합니다. 수시 공시 1차 이관, 비이관 항목입니다. 비고의 내용도 공시가 되며 수시 및 월별 공시 항목의 경우 비고 내용도 이관됩니다. 비고 내용에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이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특정 단어로는 공통, 변경, 본교, 삭제, 신설, 전환, 종료, 통합, 폐교, 폐원, 폐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숙지 사항입니다. 2024년도 게시판 생성 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오픈 요청은 게시판에 2024년 수시 항목 접수 연도가 생성되기 전까지 2023년 접수 게시판을 활용하여 신청하고 2023년, 2024년 개정된 항목을 오픈 신청하는 경우 연도별로 분리하여 각각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A 항목, 2024년 B 항목이 개정되어 오픈 요청해야 하는 경우 2023년도 요청글 1개, 2024년 요청글 1개로 각각 신청합니다. 2024년도 게시판 생성 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 비이관 항목 모두 수시 오픈 신청이 불가하며 최종 확인 완료 해제도 포함입니다. 2024년도 게시판 생성 후에는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 오픈 요청 시 2023년, 2024년 내용을 반드시 분리하여 해당 연도 게시판에 신청하셔야 하며 예를 들면 수시 항목 접수 게시판에서 연도를 체크하여 2023년에 개정된 항목을 오픈 요청하는 경우 2023 선택하고 2024년 개정된 항목을 요청하는 경우 2024를 선택합니다. 이상 2023년 대학 정보공시 수시공시 입력 방법 안내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